퇴직한 국과수 감식관의 죽음.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스스로의 죽음을 예감했다면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그리고 그 흔적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던 비밀을 드러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 남자는 은퇴했다. 그런데 왜 죽기 전까지도 범죄의 흔적을 뒤쫓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분석했던 파일은 15년 전 실종 여고생 사건이었다. 그 미해결 사건을 뒤쫓은 대가가 죽음이었다면 그 살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 사건의 전말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퇴직한 국과수 감식관 윤영수. 10년 전 정년 퇴임 후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던 그가 자택 서재에서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마을 사람들은 지병을 앓던 터라 자연사라 여겼지만 경찰은 서재 바닥에서 얼룩을 발견했다. 그 얼룩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거의 구분되지 않았지만 과학수사대의 루미놀 반응에선 또렷하게 빛났다. 사람의 혈흔. 누군가 이 방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혹은 누군가를 다친 상태로 끌고 왔다. 책상의 컴퓨터는 강제 종료되었고 모니터엔 마지막으로 열렸던 파일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장미정 실종 사건. 15년 전 여고생이 귀가 중 돌연 사라진 사건. 당시 수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시신은커녕 확실한 용의자도 없었다. 형수는 퇴직 후에도 이 사건을 추적해온 것이었다. 경찰은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했다. 거기엔 그가 직접 재구성한 범죄 현장 가설 족적 패턴 휴대 기지국 기록 수백 장의 대조사진이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사건 발생일 기준 마지막으로 여고생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명단이 시간대별로 재정렬되어 있었다. 그중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신도윤. 사건 당시 학교의 근처 문구점 아르바이트생. 초기 조사 때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참고인선에서 제외됐던 인물이다. 형수가 죽기 전 분석한 마지막 파일은 신도윤의 현재 행적이었다. 그는 15년째 같은 지역을 돌며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다 최근 연락 두절.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형수가 사망한 날과 겹쳤다. 경찰은 신도윤의 과거 근무 기록을 추적했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가 일했던 지역마다 10대 여학생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던 것이다. 단 수사가 확대되기 직전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떠났다. 정황은 분명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경찰은 형수 자택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한다. 서재 비밀 서랍안 작은 메모지. 거기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그를 이미 만났다. 확신이 있다. 하지만 경찰에 넘기기엔 충분하지 않다.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형수는 혼자 범인을 확인하려 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경찰은 형수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다. 사망 추정 시간 직전 녹화에 형수가 한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어깨와 목선을 기반으로 3D 비율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도윤의 신체 비율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남성이 형수를 죽였다고 단정할 순 없다. 독살, 질식, 외상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사인이 불명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경찰은 형수의 연구 노트 속 미묘한 페이지 순서를 발견한다. 시간 순서가 아닌 거리 순서로 사건 현장을 정렬한 지도표. 모든 실종 현장을 선을 이으면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고 그 중앙 지점에 한패 건물이 위치했다. 15년 전부터 버려진 창고형 건물. 그곳은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었다. 경찰 특수수사팀은 건물 수색을 개시했다. 지하층은 물이 차 있었고 안쪽 벽면엔 녹슨 쇠사슬고리가 여러 개 고정되어 있었다. 바닥에서는 미약하지만 지문이 검출되었고 형수의 것과 불일치. 그리고 그중 하나가 신도윤과 일치했다. 건물 안쪽 창고에서 증거 박스들이 발견됐다. 피해자들의 유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관계없는 쓰레기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범인은 살인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소지품을 의도적으로 흩어 보관해온 것이었다. 결정적 단서는 지상층 벽돌 틈에서 나왔다. 형수의 메모와 USB. USB에는 범인이 형수에게 감사한다. 날 찾아줘서.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라며 자백하는 음성이 남아 있었다. 배경반향 분석 결과 녹음 장소는 바로 그 폐건물. 그리고 녹음 시점은 형수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 형수는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지만
그 자백을 세상에 내보낼 증거 정리를 완료하기 전에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신도윤은 행방불명. 경찰은 전국 지명수배를 발령하고 거주지 추적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건은 불과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반전된다. 가평 산악도로에서 추락한 차량 제보. 차량은 등록상 신도윤 명의. 운전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고 지문 확인 결과 신도윤 본인. 트렁크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었다. 끝내달라. 더 이어가게 두지 말라. 그는 생존했지만 언어 능력과 기억 능력이 부분 손상되어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수사는 결정적 전환점을 맞는다. 형수의 기록과 폐건물에서 확보한 유품 목록을 대조하자 15년 전 실종 여고생 장미정의 DNA가 쇠사슬 고리에 미세하게 남아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흔적에서 검출된 타액 DNA는 신도윤과 98.7% 일치. 그 순간 15년간 모르던 사실이 분명해졌다. 장미정 사건의 가해자는 실수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반복해왔고 지역을 이동하며 검거를 피했다. 윤영수는 그 사실을 최초로 통찰해내고 여기에 도달했다. 그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사건은 단순한 검거가 아니라 긴 시간을 거쳐 묻혀버린 진실의 부활이었다. 윤영수의 업적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그의 분석 자료 전부는 특수수사관들이 미해결 실종사건 프로파일링의 기준 자료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긴다. 진실은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누군가 끝까지 추적하는 한 범죄자는 언젠가 도망칠 곳을 잃게 된다고. 사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